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준준형 세단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아반떼가 좀 재밌는 모델들을 파생을 좀 시켰었거든요. 그 전에 아반떼 투어링도 있었고 쿠페 모델도 있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몇 가지 좀 파생 모델들을 선보였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아반떼 AD 이때부터 이 스포츠 모델이 별도로 추가가 되면서 무난했던 아반떼의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더해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반떼 스포츠 생김새는 그 AD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아반떼 외적인 생김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편이라, 그리고 또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아반떼 스포츠가 되면서 몇 가지 디테일의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부는 그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릴이 원래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스트라이프 가로 형태로 해서 선이 들어간 형태였다면 아반떼 스포츠에서는 메쉬 타입의 그릴 패턴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릴 위쪽으로, 그릴 안쪽으로 헤드램프가 치고 들어온 형태에서 가로바가 추가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 모델하고 특별히 바뀐 점은 없습니다. 일전 AD 스포츠에서는 이 범퍼하고 헤드램프까지 디테일이 좀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이번 버전은 그릴 쪽 변경된 부분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측면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된 부분은 없었고, 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줬었는데, 아반떼 스포츠 버전에서도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반떼 스포츠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전용으로 새롭게 신규 추가된 그런 휠이 적용이 됐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의 노블 타이어가 적용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 모델하고 차이를 둔 부분이 여기 사이드 스커트의 몰딩 부분이 조금 더 두툼하게 변화된 그 형태 말고는 일반 모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 그 AD에서 아반떼 스포츠로 갔을 때 이 테일램프 그래픽이 변경이 되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현행 모델 스포츠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은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뭐 트윅스 킷 해갖고 이렇게 스포일러도 추가로 부착하고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 모델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고, 한 가지 차이를 두는 부분은 여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배기구를 숨겨놓은 타입이었는데, 아반떼 스포츠 버전에서는 한쪽으로만 해서 배기구를, 형태가 약간 좀 독특해요. 이렇게 중간에 찝어놓은 듯한 그런 머플러 팁을 하나 적용을 해줘서 머플러 팁이 밖으로 하나 돌출된 그거 말고는 그 형태도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도 변화가 된 건지 어쨌든 뭐 크게 변화된 부분 없이 그냥 1.6 T라는 터보라는 배지 하나가 추가된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 걸로 보이고요. 자,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더 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일반 버전에서도 외적으로는 이전 세대를 완전히 지웠는데, 실내에서는 디테일을 좀 다듬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아반떼 스포츠 이 버전에서도 큰 변화 없이 몇 가지 디테일만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시트가 스포츠 전용 시트가 들어가서 여기 사이드 볼스터를 크기를 키워서 물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지지력을 높인 스포츠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스포츠라고 로고도 하나 새겨줬고, 컬러는 이렇게 레드 컬러로 하고, 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레드로 컬러를 맞춰서 톤을 맞춘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도어 사이드 스텝 쪽에 아반떼 스포츠라고
각인이 하나 더 되어 있고, 이 패턴도 하나 추가가 돼서 이 부분도 변화된 그러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화된 부분이 이 핸들 되겠죠. 핸들이 둥이 잘린 D컷 타입 형태의 핸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핸들은 뭐 새로운 것보다는 아이오닉이나 벨로스터에 적용됐던 핸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새롭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이, 여기는 부드러운 가죽 쓰고 여긴 타공 가죽 써서 그립감을 좀 살려주고, 패들 시프트 적용을 해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림의 크기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괜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지금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앙 센터페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 부분이 요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카본 무늬 비슷한 패턴인데 무광이었었거든요. 다 무광으로 들어가는데 아반떼 스포츠에는 여기가 유광 형태로 변화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무광이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무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만 유광을 해놓고 이쪽에도 이렇게 유광 처리를 해놓으니까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은 들긴 해요. 그냥 일반 모델처럼 다 여기를 무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도 요거랑 같이 유광으로 해서 좀 톤을 맞춰줬으면 어떨까 라는 점이 보이긴 하고요. 이 부분도 일반 모델에서는 이렇게 은색 실버톤으로 색이 됐던 것 같은데, 스포츠 모델에는 블랙톤으로 색을 달리한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일반 모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도 약간 형태가 변한 것 같긴 한데 체감상으로 그렇게 딱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일반 모델에서 핸들이라든지 사이드 볼스터를 크기를 키운 시트라든지 이렇게 카본 패턴 유광으로 바뀐 이 부분 몇 가지 디테일이 변했다 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런 게, 이 보조석 시트는 옵션으로도 전동은 선택이 안 되고 오로지 수동 조절되는 그 시트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앞뒤 조절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는 다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면요, 제가 그 노멀 아반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높아요. 높이 조절이 아예 안 돼서 그냥 이 상태에서만 착석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시트가 뭐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착석했을 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높이가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소 좀 붕 떠서 가는 그런 느낌을 줘서, 보조석 시트 쪽은 좀 높낮이가 조절될 수 있게, 아니면 지금 높이에서 조금 낮춰서 포지션 될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2열 공간은 이전 AD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거기에 뭐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서 공간은 이 정도. 운전석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보조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쪽으로 미루는 상태인데, 공간은 뭐 아반떼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넉넉하게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별로 없고, 레그룸 괜찮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라인 좀 꺾여 있어서 조금 타이트한 편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리고 시트 자체도 뭐 이렇게 서 있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막상 착석을 하면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는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이전 모델도 그렇고 아반떼가 공간적으로는 체급별, 세그먼트별 괜찮은 공간을 구성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지 않나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에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2열은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시트 열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이 기능 적용되어 있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등 같은 경우에도 되어 있어서, 그리고 스포츠가 되면은 여기가 헤드라이너가 블랙으로 톤이 바뀌는, 컬러가 바뀌는 이 부분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전하고 형태의 변화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공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는 여기 엠블럼 상단 위쪽,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히든 버튼 타입, 뭐 전동은 아니고 수동 개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실내 공간도 그렇지만 이 세그먼트, 아반떼가 가진 세그먼트 중에 가장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손잡이를 이용해서 도어를 닫을 수 있는 이 부분도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후방에서 키 소지한 채 3초 서 있으면 열리는, 트렁크가 열리는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품고 있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변속기는 7단 DCT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얼마 전 보여드렸던 i30N9을 비롯해서 벨로스터,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는 K3 GT 이렇게 브랜드 내에서 두루 사용하는 그런 파워트레인이기도 하고요. 준준형급 이 정도 크기를 가진 차량에는 일상을 주행하기에도 좀 여유롭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벗어난 주행이 있어서도 좀 재밌게 차를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파워트레인 구성이기도 한데요. 아반떼 스포츠는 그때 AD 때 처음 선보이고 출시가 돼서 처음 탔을 때도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재미를 주는 차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었고, 거기에다가 물론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품이나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현대가 이제 좀 달리는 재미를 주는 차를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시작점을 알려준 모델이어서 꽤나 좋아했던 그런 차량이기도 한데요. 파워트레인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이전 아반떼 스포츠랑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세팅이나 그런 것도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변화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전 AD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컴포트 모드에서 일상 주행을 했을 때 거의 2000rpm을 넘기지 않고 변속이 이루어져요. 그 속도에 맞춰서 해당 단수에 맞물려 들어가는데 승차감도 해치지 않으면서 빠르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엔진하고 7단 DCT 조합도 꽤나 괜찮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이 아반떼 스포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7단 DCT 특유의 그 초반에 이질감이 있거든요. 단수가 안 물린 듯 하다가 갑자기 물어서 약간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 아반떼 스포츠도 그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다든가 이럴 때 한 초반 1, 2단 그때 미션이 해당 단수에 맞물리고 동력이 전달될 때 좀 더 자연스러우면 어떨까 라는,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승차감은 일반 아반떼 모델보다는 그래도 타이트한 편입니다. i30N9 같은 경우에는 일상주행을 할 때도 노면 상태에 따라서 운전자한테 그거를 바로바로 전달해주는 편이라 피로도가 좀 쌓이는 편이었다면,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상황일 때도 i30N9보다는 약간은 걸러서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편이라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좀 더 아반떼 스포츠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잡히는 부분이라든지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관련 부분에서도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데, 일정 영역 이상이 올라가면 풍절음은 좀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타이어 노면에서 오른 하체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는데, 풍절음이 좀 다소 유입되는 편이라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삼각대라도 불리고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디자인이었긴 한데요. 야간에 이렇게 빛을 뿜어내는 걸 보면 LED 사구로 이루어진 헤드램프인데 시야에도 좋고, 또 이렇게 준준형에도 이제 LED 헤드램프를 누릴 수 있는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서 디자인을 떠나서 헤드램프만 놓고 보자면 꽤 괜찮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보면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4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에 지금 중앙 계기판에 표시는 되긴 하는데 컬러가 아니라 모노타입이고 또 크기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중앙 디스플레이에 현재 드라이브 상태를 보여줘서 이런 부분은 잘 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노멀하고 에코하고 스포츠는 이제 다 익숙하실 테고, 이 스마트 모드는 노멀과 에코와 스포츠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주행 환경에 맞춰서 알아서 모드를 변경해주는 그 스마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란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렇게 코너가 이어지는 도로도 한번 달려봐야겠죠.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컴포트 모드랑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스포츠 모드로 모드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자동 변속 상태에서도 변속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갖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300 이 정도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이루어졌는데, 허용 범위 내에서 꾸준히 엔진의 힘을 밀어주다가 변속하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에 힘을 가할 때마다 바로바로 출력을 전달해주는 이 피드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계가 따라오는 게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한다고까지 보여지진 않는데,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핸들을 조향하는 거에 따라서 꽤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언덕길 올라갈 때도 밀어붙여주는 힘도 크게 출력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것도 일상 주행할 때는 i30보다 좀 여유로운 편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진입하고 빠져나갈 때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좀 덜할지 몰라도 운전자한테 불안감을 주거나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핸들 조향이 좀 그런 게, 초반에 저속에서는 좀 묵직하다고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속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약간 가벼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행 환경이나 그거에 맞춰서 담력이 좀 묵직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묵직한 게 느껴지고, 속도가 올라가면 아니면 주행 환경이 조금 거칠어지면 가벼워지는, 이 부분은 좀 개선되길 바라는, 조금 더 그 i30 N9에서 경험했던 그 핸들링 세팅으로 바뀌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브레이크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약간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약간 가볍게 들어갑니다, 초반엔. 그리고 중후반에서 좀 묵직하게 밟히는 그 느낌을 내요. 담력도 중후반 쪽으로, 초반은 약간 이게 제동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약하게 제동이 걸렸다가 그 이후에 밟으면 많이 들어가는, 이게 뭐 적응이 되면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제동력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30 N9 때는 조금 더 지면을 꽉 잡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타이어 영향이 클 텐데, 그때는 미쉐린사의 PS4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아반떼 스포츠에 적용된 이 한국 타이어 노블, 이 타이어는 퍼포먼스 주행보다는 일상 주행에 좀 더 포커싱된 그런 용도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승차감적으로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영역을 벗어난 주행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금방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그립에 있어서는 i30 N9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반떼 스포츠로 좀 퍼포먼스 주행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어는 교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아반떼에서도 준준형 세단이긴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물론 옵션이고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예 선택을 못했던 거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고, 또 일반 크루즈보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편하면서도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스포츠 모델은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옵션으로 선택을 못하는 걸로 제가 확인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반떼 그냥 일반 모델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그 편한 주행을 즐길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빼놓은 거는 의아한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또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옵션 사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 크루즈는 제외가 되어 있지만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적용이 돼서 핸들 조향을 스스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잡으라고도 나오고, 또 한번 핸들만 보타를 해주면 알아서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는 이 기능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와 함께 스마트 크루즈 일반 모델처럼 아반떼 스포츠 모델도 옵션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추가해주면 어떨까 라는 바람을 갖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는 총 469.1km, 47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리터당 13.3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1회 풀탱크 주유를 하면 대략 520에서 53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 연비를 보여줬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멀 일반 아반떼에 운전하는 재미를 더해준 이 녀석은 다소 특출난 생김새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전 모델부터 시작된 즐거움에는 변함이 없던 현대자동차의 준준형 세단 아반떼 스포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